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입니다.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남양주 왕숙 A1 공공 분양에 이어서 남양주 왕숙에서 분양하는 B1, B2 블록 분양에 대한 입지와 안전 마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A1 블록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1, B2 블록이고요. 총 세대 1147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전용 74, 30평, 84, 34평 두 가지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1 블록은 1단지, B2 블록은 2단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단지가 이렇게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이런 식으로 길게 나눠져 있고요. 1단지는 560세대, 2단지는 587세대 분양을 합니다. 대부분 사전 청약으로 이미 공급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취소되는 물량들은 이제 일반 공급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대충 보면은 한 20-30% 정도는 취소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5개 동이고 최고 29층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8년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민간 분양, 프루지오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이긴 하지만 공공 지원, 공공이 들어간다. 어느 정도 분양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공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좀 희한했어요. 이게 A1 블록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이잖아요. 근데 얘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근데 공공 지원 민간 분양인데 B1, B2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실거주 의무가 3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3년 유예 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어쨌거나 3년은 살아야 나중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남양주시에 살지 않아도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당첨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평수가 전용 74, 8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자산 기준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급, 특공이 아니고 일반 공급은 소득도 보지 않아요. 대신 특별 공급, 특공에 한해서는 여전히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타입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74, 84 구성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이 발코니 확장 면적입니다. 확장 면적을 보시면 여기 A, C, E 타입은 좀 굉장히 확장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B나 D 타입은 확장 면적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이 제일 넓은 84C와 제일 좁은 84D는 거의 확장 면적이 2평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2단지도 비슷해요. 2단지도 비슷한 상황이고 2평 차이가 나는데 왜 2평 차이가 나나 한번 봤어요. 평면도를 한번 가지고 봤는데 이게 가장 넓은 거죠. 가장 넓고 가장 좁은 겁니다. 가장 넓은 거는 알파룸이 있고 팬트리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근데 84D 제일 좁은 거 같은 경우는 팬트리밖에 없죠. 알파룸이 없어요. 노 알파. 노 알파. 알파룸이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공공지원 민간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요 지정을 못해요. C랑 D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84만 선택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추첨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운이 좋으셔서 84C나 84A 같은 이런 판상형 넓은 평면이 걸리시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분양가 차이는 500만 원밖에 안 나요. 완전 운입니다. 2평이 500만 원이면 당연히 84C가 낫겠죠. 자,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아무래도 이 A1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1 블록은 여기죠. 자, 왕숙 신도시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역, 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길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가깝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웃고
초등학교 가깝고 중학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A1 블록이랑 비슷하다. 어쨌거나 A1 블록과 생활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왕숙 신도시 북쪽 생활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족시설, 요 보라색이 자족시설 용지인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일자리와 상업시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풍양역, 4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풍양역 아니면 9호선이 지나가는 949 정거장 이 두 가지 역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여기 가나 여기서 여기 가나 거리가 비슷한데 특출나게 하나의 역과 가깝지가 않죠. 그래서 좀 애매한 역세권으로 보면 좀 애매한 입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 끄트머리에서 풍양역까지 가는데 대략 15분 정도. 그리고 2단지 끄트머리에서 요 949 9호선역까지 가는데 여기 모르겠어요. 다리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보행교라도 생기면 한 12분. 다리 없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아직은 정확히 소요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걸린다. 어쨌거나 한 최소 15분은 걸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지 B1 블록인데요. 자, 5억 9,100만 원 정도에 나왔어요. 사전 청약 당시 분양가가 보이시죠? 네, 4억 9천만 원입니다. 1억 가까이 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1억 원 비율로 따지면 22%나 인상이 되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싸게 나왔습니다. 1억 5천 정도 싸요. 5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사전 청약 당시 분양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4억 8,800으로 뭐 100만 원 차이 나나요? 차이 나는데 네, 본 청약에서는 분양가 차이가 꽤 나더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억 원 가까이 올랐지만 좀 싸게 나왔기 때문에 17.8% 정도 인상이 되었다. 상승률로만 보면 한 5%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그럼 왜 차이가 나냐? 한번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값으로만 봤어요. 땅값. 택지를 보는데 뭐 2단지가 좀 비싸긴 해요. 2단지가 비싸긴 해도 세대수가 좀 많으니까 나눠보면 이게 평형당 아니고 세대당 100만 원 정도 비싸더라. 근데 이 정도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땅값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사비 한번 봤습니다. 건축비.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전용 아파트랑 다 이렇게 계산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1단지 1블록, 여기가 2블록인데 역시나 2블록이 좀 더 비쌉니다. 건축비도 2블록이 더 비싸요. 뭐 세대수가 물론 많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죠. 자, 그럼 면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주택 면적을 보니까 84A로 봤어요. 기준으로 보니까. 네, 공급 면적을 보니까 네, 84A 1단지가 한 평 정도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비슷한데 공용 면적에서 차이가 나죠. 공용 면적이라고 하면 뭐 지하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면적인데 1단지가 그럼 조금 더 공간을 넓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대지 면적으로 보면 또 2단지가 한 평이 넓어요. 그러면 땅은 2단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분양가가 왜 또 차이가 나는 거지? 결국 이게 두 개가 쌤쌤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비는 1단지가 더 비싸고 땅값, 대지 면적은 2단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서로 퉁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 확실하진 않지만 결론은 왠지 이 시행사에서 1블록, 2블록을 두고 봤을 때 1블록이 조금 더 상품성이 있다. 여기가 좀 더 있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마진을 많이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마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먼저 공고를 낸 공공분양 A1 블록이죠. 자, 여기는 5구가 최대 면적입니다. 5구의 분양가가 4억 5,400만 원이었어요. 평당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A타입 공급 면적 기준, 최고가 기준으로 한 1,775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자, 같은 기준으로 B1 블록과 B2 블록 계산을 해봤더니 1,724만 원, 1,7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좀 싸죠?
오히려 더 낫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더 낮아요. 평당으로 따지면 24평과 34평을 비교해 봤을 때 34평의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24평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여기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나쁘진 않다. 민간 분양이지만 확실히 공공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이지 분양가가 그렇게 사악하진 않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봐도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유이자일 레디언트의 비슷한 층, 똑같은 층에 34, 24평 비교한 분양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24평의 분양가가 34평 분양가의 78.8%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같은 기준으로 A1 블록과 비교를 해보면 이 A1 블록의 분양가 이 34평 블록 대비 76.8% 2단지 잘못 나왔네요. B2 블록입니다. B2 블록 대비 분양가는 78.9%로 이 두 개의 케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죠? 네, 이걸로 봤을 때 A1 블록과 B1, B2 블록의 분양가 차이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역시나 별내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접 지역이니까요. 네, 별내 별가람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 이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지금 실거래가 한 6억 9천 정도에 찍혀 있더라고요. 7월 달에. 호가는 한 7억 초반부터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걸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아파트는 2013년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왕숙 B1, B2 블록보다 한 15년 정도 구축인 아파트가 됩니다. 하지만 역까지의 거리는 훨씬 가깝죠.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신축과 역세권 이런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얼추 가격이 비슷하게 가진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B2, B1 블록도 최대 한 7억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의 희망 회로죠. 자, 그 다음에는 진접지구 한번 봤습니다. 진접지구도 왕숙 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니까요. 자, 진접역과 나름 가까운 초품화 아파트인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실거래가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B1, B2 블록 분양가와 비교하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분양가만 봤을 때요. 옵션 빼고. 여기는 연식이 한 18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입지는 제가 봤을 때 왕숙 B1, B2가 좀 나 보입니다. 서울과 조금 더 가깝고 나름 9호선 역도 좀 멀긴 하지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1억 정도, 그러니까 분양가와 이 실거래가가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옵션 포함하면 좀 더 커지겠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근거로 한번 파주 운정신도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 칸타빌 아파트는 1기죠. 운정신도시 1기에 조성되어서 2012년도에 완공이 됐고 경의중앙선 야당역 역세권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그냥 5억 5천 정도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퍼스트 여기는 운정신도시 3기에 개발된 아파트고 GTX 운정중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한 7억 1,80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그래서 두 개 아파트를 비교해 보니까 실거래 차이가 한 30% 정도 납니다. 30%더 비싸요. 아까 봤던 한빛마을 5단지보다 이 운정 디에트르가 30% 비쌉니다. 그럼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20% 비쌌거든요. 왕숙 신도시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왕숙도 파주 운정처럼 30% 비싸다고 가정을 하면 한 6억 3천만 원까지는 스프레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숙 A1 공공분양과는 비슷했고요. 진접지구의 구축 대비는 한 1억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한 그래도 최소 한 6억 중반을 가지 않겠나. B1, B2 블록의 가격이 6억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옵션 같은 비용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없어요. 대신에 처음에 봤었던 별내 신도시까지 비교해보면 그래도 좀 넓게 보면 7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따지면 옵션 포함 시 안전마진 한 5천만 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최종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저렴하긴 한데 완전히 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또 분양 당연히 아니고요. 안전 마진이 있긴 하지만 한 5천만 원 정도 보여요. 실거주 의무 3년 있는 게 아주 좀 커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A1 블록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엑시트가 바로 가능한데 3년까지 살고 나오려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족쇄가 심하거든요. 네, 어쨌거나 전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실제로 살아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A1 블록에 비해서도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 여기랑 좀 멀다는 점도 조금 큰 단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A1 블록과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입지나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평수가 좀 크죠. 9평, 34평이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고 푸르지오 나름 대기업,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분양가가 조금 더 싸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좀 아쉬운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